자, 그럼 코칭의 프레임은 뭐냐면 이 친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 부분에서 놓쳤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코칭의 프레임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워 코칭의 이동훈 코치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코칭을 배우면 의도를 가지지 마라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확한 의도라는 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문제를 영어로 하면 프라블럼입니다. 프라블럼이 라틴어에서 왔다고 해요. 이 뜻을 한번 풀이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프로는 앞으로, 블럼은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문제라는 건 뭐냐? 앞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있잖아요. 고민, 생각, 여러 감정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뜻입니다. 즉, 문제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때, 그럴 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잘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뭔가 고민이 되거나 뭔가 속상한 일, 이걸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좀 잘 드러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스더에게 우리 살다 보면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나 사람? 그랬을 때 내 고민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우선 제 편에 서서 들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조언과 어떤 해결책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제 고민에 그건 아니야, 틀렸어, 반박을 한다면 그 사람하고는 제 고민을 네. 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되는군요. 저는 고민을 좀 털어놓을 수 있게 먼저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본인이 실수했던 부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것들, 본인의 취약점을 먼저 이렇게 드러내주면서 충분히 너랑 대화 나눌 수 있어 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주면 네. 훨씬 더 이제 고민을 털어놓기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그 키워드가 취약성이 나왔네요. 네, 그게 이제 조직에서는 리더의 취약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굉장히 실수했고 고민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리더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좀 더 사람들과 가깝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고민을 쉽게 이렇게 잘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흥하는 코칭을 위해서 3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은 3가지 요소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자, 물리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뭔가 소음이 들리거나 온도, 아니면은 주변의 어떤 시선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물리적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선의 파킹낫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시선의 파킹낫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앉아 있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선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시선의 파킹낫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선이 어느 곳에 가서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커피를 들고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면서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서로 간에 마주를 잠깐 보지만 우리가 앞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선의 파킹낫이 내가 편안한 곳에 옮기면서 서로 간에 편안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 환경을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소음뿐만 아니라 시선의 파킹낫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 환경입니다. 심리적 환경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뭔가 고민을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이 고민을 얘기하면 저 친구가 내 판단하지 않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판단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면 내가 끄집어내려고 하더라도 안 끄집어냅니다.
또는 다음번에 내가 이 친구에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다짐하게 됩니다. 즉 내가 끄집어내더라도 판단받거나 혹시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거나 비밀 유지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판단받지 않고 비밀 유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환경을 주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은 뭐냐면 관계적인 환경입니다. 관계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적인 환경입니다. 자, 그 관계적인 환경이 되어야 내가 이분에게는 좀 믿고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에는 내가 이런 좀 아픈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관계적인 환경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는, 즉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좀 더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마틴 부버가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요.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고민이 있거나 아프거나 하면 나도 아프고요. 내가 어떻게든 좀 더 함께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나와 너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나와 그것, 즉 물건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내가 잘 조정해서 뭔가 좀 이루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이 물건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계 취급당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물건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분명히 옳은 얘기예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쁜가를 돌아보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뭔가 물건 취급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뭔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왜 기분 나쁘지? 되돌아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물건 취급했구나. 그러니까 나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은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CEO가 나와 그것으로 만났던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례가 뭐냐면 이분이 한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한 6개월 정도 못 나가셨대요. 못 나가셔가지고 이제 뭔가 회사 일도 막 수습하고 이게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습하고 이제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제 모임에 가셨대요. 모임에 딱 갔는데 가니까 이제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의전 대표님들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막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 총무가요. 대표님 나오셨어요?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하시는 말이 대표님 6개월 회비가 밀렸는데?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힘들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나에게 회비 밀렸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계 취급당한 거죠. 물건 취급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저 총무 보기 싫어서 저 모임 안 나갑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물건으로 볼 때 사람들은 기분 나빠집니다. 저도 이제 나와 그것에서 나와 너로 바뀌었던 제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참 나와 너, 나와 그것에 대해서 한참 공부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침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제주도 가려고요. 아침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던 그 시기였습니다. 거의 한 새벽 4시, 3시 반 그때쯤 일어난 것 같아요. 일어나서 준비하고요. 공항에 가서 티켓팅 하고요.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그 공항 그 비행기 타기 위해서 조그만 통로를 지나잖아요. 그 통로를 지날 때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아침부터 와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그 통로를 지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엄마와 두 아이가 갑자기 멈추는 겁니다. 멈추더니 뭘 하냐면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고 아이 둘이서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잠깐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가 딱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이 확 올라왔냐면 갑자기 열이 확 받더라고요. 열받았던 이유가 이겁니다. 아니, 이 좁은 통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야 되는 이 통로에 왜 그렇게 막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잖아 라고 하면서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제가 불현듯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지금 저들을 물건으로 보고 있구나. 순간적으로 제가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심호흡하고요. 다시 봤습니다. 나와 너로 보기 위해서. 잠깐 다시 보면서 뭐가 보였냐면 엄마의 표정이 보이고요. 아이들의 웃음이 보이더라는 거죠. 엄마의 표정에서 아이들에게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그 모습을 사진 찍고 있더라는 거죠. 그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정말 짧은 순간이었거든요. 2, 3초밖에 안 됐습니다. 2, 3초 사이에 그 변화되면서 짜증이 올라왔던 것이 갑자기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뀌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구나. 배려한다는 마음을 딱 드는 순간 그 좁은 통로 안에서 굉장히 이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내가 나와 그것으로 보는 순간 그들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나도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와 너로 보는 것. 그것이 이제 관계적인 환경을 위해서 리더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 해결 프레임과 코칭 프레임을 구분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 프레임은 상황을 문제로 보는 겁니다. 문제로 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다이어트 하려고 해요. 5kg 빼겠대요. 그럼 이게 문제죠. 그러면 너가 왜 5kg을 못 뺐는지, 평소에 식습관은 어떤지, 평소에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지 그걸 가지고 착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자꾸 먹는지, 특히 야식은 왜 하는지 이런 거 가지고 쫙 분석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 프레임입니다. 자, 그러면 코칭 프레임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뭔가 다이어트 하고 싶다, 5kg 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5kg을 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분이 어떤 삶을 좀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건지 이것을 보는 것이 코칭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프레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코칭의 프레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리더들도 구성원들과 면담을 할 때 지금 이 상황은 문제 해결 프레임이 필요한 순간이구나, 이 부분은 코칭의 프레임이 필요하구나. 만약에 직원이 자기가 일정을 맞춰 가지고 그 보고서를 완료하기로 했어요. 자,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문제 해결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될 건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안 됐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안 됐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 친구가 놓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 그게 문제 해결 프레임입니다. 자, 그럼 코칭의 프레임은 뭐냐면 이 친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 부분에서 놓쳤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코칭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프레임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다시 안 일어나게 한다고 한다면, 코칭의 프레임은 이 친구가 좀 더 그 일을 통해서 좀 더 동기부여되고 좀 더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너가 생활하면서 아니면 어떤 업무를 하면서 너가 참 잘했던 경험이 있어? 그 경험을 통해서 발휘됐던 강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 자, 그렇다면 그 강점을 통해서 다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발휘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이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더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코칭의 프레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코칭을 한다면 언제 코칭해야 되고 누구에게 코칭해야 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할 겁니다. 자, 그러면 코칭해야 되는 시간을 아는 것, 시기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 두 번째는 태도, 세 번째는 가용자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갖춰졌는지를 본다면 이 친구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즉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셋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능과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다. 재능이라는 것은 지식, 역량, 이런 부분들이 재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부족하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티칭입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동기가 좀 떨어졌다든지 자신감이 부족하다든지 뭔가 좀 용기를 좀 내야 되는데 좀 안 된다든지, 이런 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접근할 때는 리더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코칭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근데 보고서를 써야 되는 데 있어서 나만의 어떤 보고서 쓰는 방법을 자기가 몰라요. 보고서를 쓸 때 어떤 프로세스, 어떤 방식을 가지고 써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보고서 쓰는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보고서를 쓰려고 하니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좀 더 효과적인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에서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때는 코칭이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티칭이 필요한 순간과 코칭이 필요한 순간을 구분하셔가지고요. 자, 리더가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 중간에 작전 타임에, 자, 내가 이 친구에게 알려줘야 되는구나. 이걸 정보를 좀 더 알면 이 친구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가르쳐 주거나 좀 더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이 친구가 뭔가 동기부여, 쪽 하려고 하는 내 안에 뭔가 에너지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코칭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제 코칭을 해야 되고 언제 티칭을 해야 되는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리더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두 번째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코칭이 필요한 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본다면 우리가 망하는 코칭이 되지 않고 흥하는 코칭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